흔히들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이건 거의 상식에 가깝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사실 운동이 심장에 좋다는 이 믿음은요, 아주 오래전 1950년대에 영국에서 진행된 굉장히 유명한 연구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런던 대중교통 근로자 연구인데요. 결과를 보니까 하루 종일 버스를 돌아다니며 활동량이 많았던 안내양들이 주로 앉아서 운전만 하던 기사들보다 심장 질환에 훨씬 덜 걸렸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때부터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인식이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오래되고 단단한 믿음에 제가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운동선수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관상동맥 석회화, 줄여서 CAC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에 칼슘이 돌처럼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혈관에 플라크가 이만큼 쌓여 있겠구나 하고 짐작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운동을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심장 동맥이 누구보다 깨끗할 테니까 이 CAC 수치도 가장 낮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제 임상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이런 상식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특히 평생에 걸쳐서 아주 강도 높은 지구력 운동을 해온 35세 이상의 남성 베테랑 선수들에게서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관상동맥에 칼슘이 꽤 심각하게 쌓였다고 보는 기준인 CAC 수치 100을 넘는 비율이 운동을 적당히 하는 일반인 그룹에선 7.4%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평생 운동한 마스터스 선수 그룹에서는 무려 18.9%, 거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마치 우리가 과학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유력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재 지목하고 있는 주요 용의자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운동할 때 혈액이 혈관벽을 강하게 때리는 물리적인 힘, 이걸 혈액학적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둘째는 세포를 늙게 만드는 주범으로 알려진 산화 스트레스. 셋째는 우리 몸이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내보내는 신호인 염증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와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 이 4가지가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4명의 용의자 중에서요, 오늘 우리는 과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 용의자, 바로 염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요, 우리 몸은 이걸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그럼 이 물질들이 혈관벽을 막 자극해서 성벽을 허물듯이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벌어진 틈으로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물질들이 쉽게 침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환경이 플라크가 생기고 결국 석회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운동선수 몸에 생긴 이 칼슘, 이 플라크가 운동 안 하는 사람 몸에 생긴 플라크랑 똑같이 위험한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운동선수의 CAC 수치가 높다는 사실이 그냥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치가 높은 것과 과연 똑같은 위험 신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양이 같다고 해서 위험도도 같을까요? 여기서 플라크의 안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현재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운동이 만드는 플라크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조밀해서 마치 잘 다져진 벽처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운동 부족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혼합형 플라크는 말랑말랑한 죽처럼 불안정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 거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물음표가 붙어 있죠?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과학계의 의견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운동선수들에게서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그 불안정한 혼합형 플라크가 더 많이 발견됐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싹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역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론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에 좋다는 대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극한의 지구력 운동은 특히 나이가 있는 남성들의 CAC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관성이 보인다는 점. 셋째, 플라크는 단순히 양이 많은 것보다 그게 안정적인 종류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넷째, 그렇다고 해서 운동선수에게서 발견된 높은 CAC 수치를 난 운동하니까 괜찮아 하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야는 아직 답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많은 현재 진행형 연구 분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마스터스 운동선수에게서 발견되는 CAC의 위험은 절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이 말은 운동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 결코 심장 건강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이란 검사 결과지에 찍힌 완벽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숫자와는 조금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고 활동적인 삶 그 자체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